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공모주 투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가장 확실하고 평생 투자가 가능한 공모주 2탄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요. 공모주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공모주의 청약 절차, 그 다음에 공모주의 계산법, 그 다음에 상장했을 경우에 주가의 형성 과정, 이런 내용을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례를 하나 보시죠. 본 사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제가 따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보통 공모주 청약하면 이런 형태대로 요약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보시는지 그런 내용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희망공모가라고 있는데요. 희망공모가는 11만 3천 원에서 13만 6천 원이었죠. 이렇게 희망공모가가 선정되면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을 받았는데 요즘 대부분 희망공모가의 최상인 13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최고가에 대부분 다 공모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희망 공모가의 가장 탑 클래스인 13만 6천 원에 결정이 됐고요. 우리는 이 금액으로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청약 수량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600만 주였고, 그 다음에 청약 기간은 보통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자금을 묶이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총 경쟁률이 나오고요. 이 청약이 끝나고 나면 환불일은 청약이 다 완료되고 주식수가 배정되면 그 다음에 배정된 주식수 곱하기 공모주 수 빼고 나머지는 이제 환불이 되고요. 환불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장일은 이 같은 경우 11월 10일로 정해졌나요? 바로 다음날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큰 회사인 경우에는 주관사가 있고 주관사 밑에 대표 주관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주관사가 끼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회사인 경우는 하나의 회사가 그냥 단독으로 주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규모가 큰 회사인 경우는 이렇게 대표 주관사와 주관사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요약 자료와 기타 이제 투자 설명서를 보시고 공모주를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공모주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8단계를 무한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주의 일정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를 활용하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최근 대포통장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한 금융기관, 이것은 은행과 증권 포함입니다. 계좌를 만들면 20일 이후에는 20일 안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증권사의 계좌를 빨리빨리 하나씩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5개의 메이저 증권사가 있다고 합니다. 공모주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증권, 삼성증권, 그다음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일단 5개를 만들어야 하고요. 일단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제일 먼저 개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투자증권이 공모주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한국투자증권을 만들었는데 KB증권에 공모주를 청약을 못하게 되잖아요. 20일 이후에만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그 하나의 팁을 드리면 직접 방문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서 설명을 하시고 뭐 적립식 연금펀드 같은 걸 하나 가입하면 계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금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그런 금융사는 없으니까요. 그럼 급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직접 방문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하나만 만들고 한 계좌를 만들면 실제로 산술적으로 따지면 5개의 증권사 계좌를 다 만들려면 시간상으로 보면 100일이 걸리거든요. 즉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3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만드실 계좌는 저는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제일 먼저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투자설명서를 이제 분석합니다. 이런 투자설명서가 내가 투자하기 괜찮은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유튜브에 공모주 한 잔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공모주와 관련된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가입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계속 이렇게 공모주와 관련된 정보가 오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 채널도 사람이 구독자가 많지 않은데 다른 채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청약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에 한 개의 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2011년 1월 20일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CN투스 성진은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을 하고요. 모비릭스라는 회사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영증권에서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됩니다. 즉, 한 날짜에 두 개의 회사가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안분을 잘 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공모주 청약을 해야겠죠. 다만 여기에 보시면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영증권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한 개인이 증권회사를 여러 개를 동시에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즉 한국투자증권에도 청약을 하고 KB증권에도 청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했었는데요. 2011년부터는 앞으로는 한 증권회사에만 청약이 가능한 형태대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증권사에 복수 청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청약을 결정하게 되면 공모 자금을 마련해야죠. 공모 자금을 마련하는데 공모주 투자와 관련해서는 딱 이틀간만 사실은 자금을 넣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마이너스 대출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거나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 약관 대출 아니면 예금 담보 대출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저희 경우에는 마이너스 대출을 한 1억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시드머니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6번째 단계로 청약을 신청하게 되죠. 이 청약은 청약을 처리하는 증권사에 직접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즉 만약에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받는다. 그럼 삼성증권 계좌에 들어가셔서 직접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틀간 청약을 하는데요. 대부분 청약 마지막 날 청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굳이 하루에 이자를 감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영업을 이후에 환불금이 정산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청약을 했는데 만원짜리 10주를 받았다. 그럼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을 뺀 나머지 9,990만 원은 내 계좌로 다시 환불이 됩니다. 그렇게 환불이 되면 이제 그걸 다시 또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놔야겠죠.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틀간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상장일자가 정해지면 그 상장일자에 해당 증권사 내 계좌에 주식수가 입고가 됩니다. 그럼 입고가 되고 나면 이제 주식을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1번부터 8번까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증권사에 걸쳐서 공모주를 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한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모주를 몇 주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계산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한번 보시면요. 그림을 보시면 요즘은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습니다. 대부분. 만약에 경쟁률이 1000대 1이고 공모가가 2만 원이고 증거금 비율이 50%다. 즉 0.5배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주 투자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1000만 원을 넣으면
한 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해당 고객사의 우대 고객이 되면 200%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은 한 주를 받는데 저는 4주를 받게 되죠. 따라서 공모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우대 조건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대 조건과 시장 제도, 공모주 이 배분에 대한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3편에서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약을 했을 경우에 많은 주식수를 받는 것이 공모주 투자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모주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오늘 이제 공모주 상장이 됐어요. 그럼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냐 하면 현재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장일 첫날 기준으로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주문이 막 들어올 거죠. 이 주문으로 9시 땡 칠 때 만들어지는 주가가 시초가라고 합니다. 이 시초가는 공모주 가격의 공모가의 90%에서 200%까지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 베스트 케이스를 보면요. 공모가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200%로 형성이 되면 20,000원이 되겠죠. 그 시초가를 기준으로 다시 30% 상한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시초가 플러스 3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0,000원 주식이 얼마가 되냐면 24,000원이 됩니다. 20,000원에 30%니까요. 30%인 4,000원이 보태져서 24,000원까지 가죠. 이런 경우가 제일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SK 바이오팜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형태를 가졌었는데 이런 거를 따상이라고 하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10,000원으로 이제 공모를 받았는데 이 공모주는 시초가가 실제로 9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다면 그 공모가의 90%까지, 즉 10,000원이면 9,000원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한가 30%를 맞으면 6,300원이 됩니다. 즉 다 잃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고 하한가까지 간다면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SK 바이오팜이 따상 사례거든요. 49,000원의 공모가를 결정했는데 시초가가 더블이 됐습니다. 200%가 됐습니다. 그래서 98,000원이 됐고요. 여기에 다시 30%가 상향을 해서 당일 종가가 127,400원이 됐습니다. 그럼 SK 바이오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당 거의 뭐 한 7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보신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모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따상이 나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공모주 자체의 가격이 할인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초가는 공모주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 생각이냐 하면 이게 이제 이 주식이 9시에 장을 열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직장인이니까 사실 9시에 회의가 많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아침에 예약 주문을 200%를 걸어놓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적정 수익은 50%를 보고 50%까지 되면 무조건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당 50%의 이익을 목표로 공모주를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3편에서는 공모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모주를 많이 받는 방법, 배정을 많이 받는 방법과 그 제도가 2021년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